당좌 자산에 대한 분기 연수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제일섬유 주식 250주를 한 주당 5천원에 취득하면서 거래 수수료 15,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렇겠죠.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은 5,000원 곱하기 250주니까 1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인 주식회사 강철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각 수수료가 있으면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 거래 현황을 조사해요. 그러면서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이동평균법은 살 때마다가 주식수하고 단가를 새로 산정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죠. 결국 1월 7일하고 1월 26일 두 건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가 산정을 평균 단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취득가액 396만 원하고 500만 원이죠. 이것을 주식수 700주로 나누면 한 주당 단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500주를 처분했다고 그랬죠. 결국 장부가액 640만 원을 처분한 겁니다.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500주 곱하기 13,000원이고 처분 수수료, 즉 매각 수수료 25만 원 있죠. 차감한 처분가액이 6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40만 원 장부가액 날리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15만 원에 대해서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대길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세종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즉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로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것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야 되겠죠. 따라서 대변에 받으러 하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 할인료 50만 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잔액 2,95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섯 번째 주식회사 대한부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주식회사 대한상사에 대한 받으러미 각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러면서 주식회사 대한부품의 외상매입금을 주식회사 대한상사에 받으러옴으로 배서 양도했다. 지금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고 받으러옴은 차변에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대한부품에 대해서 받으러옴으로 배서 양도한 거죠. 누가? 주식회사 대한상사. 이렇게 해서 거래처만 정확하게 나중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 원이 있는데 5월 5일 보통예금으로 송받았다 이랬죠. 근데 4월 30일 발생한 10일 이내 결제하면 2% 할인하고 이거죠. 따라서 10일 이내 결제 시 2% 할인. 그리고 인도 15일 이내 결제 조건이 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매출 할인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것으로 동결제는 동공부에 대한 최초 결제이다. 그리고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국 매출 할인을 계산하실 줄 아시겠죠? 즉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2%니까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500만 원하고 매출 할인인데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액 보통예금 490만 원이 입금된 것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문제 같은 게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 1월 30일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2억 원죠. 7,700만 원이 회수되었다. 회수는 전액 자기야 수표로, 즉 현금이란 얘기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가 이뤄진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현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손 충당금을 늘리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현금 차변에 7,700, 대변에 대손 충당금 7,7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토해내야 돼요.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7천만 원만 늘고 부가세 예수금 700만 원. 이것은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에서 플러스, 즉 회수한 대손세액이니까 플러스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보시면 정기 이전에 부도 처리된 제품 대금 중 88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결국 대손 처리 시 회계 처리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에 떨죠.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요게 대손세액 공제 금액이 되는 거죠. 즉 차변에 나타나야지 대손세액 공제가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회수했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을 입금됐대요. 결국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다시 대손세액 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얼마? 800만 원만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8번 같은 게 이제 전산세무 2급에 추가되는 분기가 되는 겁니다. 9번째 문제 보시면 당사는 정기의 사몽상사에 대한 단기대금 5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모아 결산 시 대손 처리했대요. 근데 금일 사몽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회수됐다. 결국 현금으로 회수됐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늘리시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기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하시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늘리는 회계 처리인데 어떤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11번째 문제 보시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다음과 같이 예금 이자가 입금되었다. 결산 이자 금액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14,000원이 법인세니까 우리 선납세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감 지급액이 86,000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변에 이자 수익 하면서 차변에 보통예금 86,000원 입금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자산 처리할 것 있으니까 선납세금 14,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13번째 같은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산세무 1급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매도 가는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기에 처분 의도가 없었대요. 결국 유동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투자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 기업평가는 기업의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결국 기말 공정가액, 요게 지금 장부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취득가액하고 기말 공정가액 얼마 올랐어요? 500만 원 올랐죠. 여기에 평가 이익이 500만 원 계산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손익,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200만 원에 대해서 처분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일단 날리셔야겠죠. 그래서 기말 공정가액이 장부에 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해갖고 1,500만 원 날리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왜 투자 자산입니까? 단기에 처분 유도가 없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양도가액, 요게 처분가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금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200만 원. 그러면 대변계가 1,700만 원, 차변계가 1,200만 원. 결국 500만 원이 비죠. 요게 취득가액에서 기말 공제가액 평가이익 500만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이것을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년도 평가시 분계 보시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던 걸,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처분했을 때는 없애는 분기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15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로그 자동차에서 차량 운반부를 구입하고 미지급한 1,100만 원에 대해서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요. 지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좌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당좌계약, 차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자차월 개정 과목을 사용하라는 회계 처리예요. 결국 차변에 미지급 1,100만 원을 떠시고 지금 당자예금이 500만 원 있죠. 따라서 대변에 당자예금 잔액을 다 떠시면 당자예금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마이너스는 당자차월로 회계 처리하라. 결국 당자차월은 이것은 채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은행 거래선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번째 같은 문제는 전 선생님 2급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즉 부가세 대급금하고 예수금을 정리하는 문제죠. 그리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만약 환급세액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줬어요. 결국 100만 원의 차이가 있네요. 근데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10,000원이 있죠. 그리고 예수금이 더 크니까 납부세액, 즉 미지급 세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3,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금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이라고 그랬죠. 자비익은 대변에 발생하고, 그리고 요 차액이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지급 세금 99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